연하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선택.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1년 차로 한창 깨가 쏟아지는 신혼부부입니다. 남편에게는 3살 위로 형이 하나 있는데 형님이 어마어마한 부잣집 외동딸입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은 형수가 대단한 중견기업의 외동딸이라며 시부모님한테도 용돈을 팍팍 준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긴 했습니다. 저희 친정은 형님네 친정에 비하면 경제적으로 월등하게 낮은 집안으로 심지어 친정에서는 결혼한 저한테 손을 빌리려 할 때도 있으니 그저 형님이 부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형님이 저를 무시한다거나 손 아랫 사람이라고 막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존중해 주시고 제 고충도 잘 들어주시는 저에게는 친언니같이 좋은 분이어서 형님과는 누구보다 돈독하게 지냈습니다. 오랜만에 절친한 친구들과 모은 회비로 강릉에 놀러 가기로 하였습니다. 숙소 근처에서 장을 보기로 하여 대형 마트를 갔는데 눈에 익숙한 남자 한 분이 여자와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보지 못했지만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바로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하고 멍 때리니 친구는 아는 사람이냐며 저에게 물었고 저는 당황한 나머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잘못 봤나 봐. 하고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났습니다. 집안 망신이라는 생각에 친구들과는 아무 일 없듯이 여행 시간을 보냈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혹시 형 만나는 여자분 계셔? 나 강릉 갔을 때 아주버님이 다른 여자 팔짱 끼고 장 보는 거 봤어. 라고 말하니 남편은 당신이 잘못 봤겠지. 형은 형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형수 같은 여자 냅두고 어디 다른 여자 눈에 차겠어? 집안 빵빵해서 매달 처가에서 생활비도 턱턱 받는데 당신이 잘못 봤겠지? 라고 해 그렇게 잊혀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친구와 평일에 아울렛을 가서 구경하고 있는데 제가 고르려는 옷을 어떤 여자분도 동시에 집게 되었습니다. 서로 아차 싶어 먼저 보세요 하고 저는 옷을 내려놓는데 여자분이 자기야 이거 봐봐 나랑 어울려? 하는데 자기라고 지칭한 사람은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저와 눈이 마주치곤 인사는 할 수 없었는지 그 여자분의 손을 잡고 빨리 매장을 나갔습니다. 저는 순간 그때 강릉에서 본 사람도 저 커플이었다는 걸 직감하고 아주버님이 바람이 났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곧장 집으로 가 남편에게 있었던 상황을 말했고 남편은 형수한테 일단 비밀로 하라면서 남의 가정 분란 만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형님을 존경하기도 했고 항상 친동생처럼 잘 대해주었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주버님으로부터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재수 씨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아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제 본 모습은 애들 엄마한테 비밀로 해주세요. 남의 가정에 사사건건 말할 스타일은 아니라 믿습니다. 남자가 사회생활하면 한 번쯤 눈길 돌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같이 있던 여자는 그냥 스쳐 지나갈 여자예요. 그냥 머리 식힐 겸 만나는 것뿐이니. 비밀 지켜주세요. 재수 씨도 이런 일 있으면 제가 비밀 지켜줄게요. 서로 눈 감아주게 알겠죠? 라며 말도 안 되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천사 같은 마누라 냅두고 바람피는 인간들은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에 곧장 캡처해서 형님에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형님과 통화하여 있던 일을 설명하였습니다. 형님은 동서 사실 나도 눈치채고 있었어. 물증 잡으려고 건수들 모으고 있었는데 동서가 보내준 메시지도 참고할게. 그동안 이 사람 한두 번 아니었어. 내가 애들 보고 참았는데 주제 파악 못하고 언제까지 날뛰는지 두고 보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고맙다는 말과 함께 형님과는 통화를 끊었고 그 사건이 있던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집으로 오라고 다급히 연락이 와 곧장 시댁을 방문하였습니다. 저희는 문을 열고 인사하고 들어가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귀싸대기를 날리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물으니 니까짓게 뭐라고 남의 집안 말아먹으려고 한장했냐? 왜 들쑤시고 다녀? 큰애네 이혼한다고 난리 났다. 너가 큰애한테 연락만 안 했음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걔가 우리한테 해주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냐?
저는 어머니의 말에 황당했습니다. 어머니, 이혼하는 이유가 왜 저 때문이에요? 큰아들이 아랫돌이 잘못 놀려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닌 걸 왜 저한테 떠넘기세요? 아주버님이 이혼 사유를 제공한 사람인데 아들을 잡으셔야지 엄한 저한테 난리세요? 그리고 바람 피우는 아들 둔 게 뭔 자랑이라고 이렇게 당당하신데요? 쪽팔리지도 않으세요? 저는 가만히 있지 않고 꼬박꼬박 할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없는 집안이라며 은근히 저희 집을 무시하고 형님네 집안과 비교당하면서 있던 서론까지 복받쳐 악을 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게 뭘 잘했다고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우리가 큰애네 집에 한 달에 받는 돈이 얼마인데 너 때문에 그 돈도 앞으로 못 받게 생겼어. 책임져. 망할 것. 하면서 무식한 말들을 내뱉었고 저는 옆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러게 여보, 내가 참견하지 말라고 했잖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형 이혼하면 형수네 집안에서 주는 생활비도 받기는커녕 형이 위자료도 다 주게 생겼는데 당신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행동을 똑바로 했어야지. 답답하다 정말. 라고 말하는 남편이 저는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자기 형의 잘못이 큰데 제가 입을 잘못 놀렸다면서 이혼한 걸 제 탓으로 돌리는 게 저는 어이없었고 어머니한테 모진 말을 들을 때도 제 편은 들지 않고 어머님의 편에서 저를 함께 나무라는데 나랑 앞으로 살아갈 사람이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시댁에 나와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 지금 어머니한테 맞고 이혼 결심했어요. 도저히 이런 집안에서 같이 못 살겠어요. 형님, 이혼 진행하는 변호사 저도 소개 좀 시켜주세요. 엉엉 울며 전화하니 형님은 자기가 뭐든 도와주겠다며 본인 때문에 제가 피해보는 것 같다고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길로 저희는 더욱 돈독해졌고 이혼 준비는 형님이 매번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경제력을 가져야 한다며 형님 친정회사의 취직을 도와주셨습니다. 어느 날 형님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서 형님의 오빠분과 함께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형님의 오빠분도 저처럼 돌싱이라면서 저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아픔을 잘 이해해 주었고 저는 능력 좋고 집안 빵빵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형님은 아가씨로 존칭이 바뀌게 되면서 저희는 둘도 없는 아가씨와 새언니 사이가 되었습니다. 형님 말에 의하면 전 남편의 집안은 그동안 형님이 주신 생활비로 살았으나 아이들 양육비까지 주느라 힘들다며 양육비 좀 깎아달라고 구질구질하게 연락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전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온갖 아양을 떨며 잘 살고 있냐. 아들 정신 차렸으니 다시 합치면 안 되니 하고 연락이 왔다 했습니다. 그럴 때면 형님은 일십을 하고 무시한다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선택.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